시청자 여러분, 긴급 편성한 대구 빵의 번외편이 되겠습니다. 네. 야, 4회 만에 번외편까지 만들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자, 편하게 합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빡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빡친 상을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빡 번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빡!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에 와 있죠. 그래서 정봉주 의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편도 얘기하고 뭐 곳곳에 민주당 내부도 많고, 그래서 전대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봉주 건과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풀어보는 시간 긴급 편성했습니다. 자, 전대 상황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일단 총평을 하자면 일단 너무 길어. 뭐 전당대회가 일정이 원래 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그 윤석열 정부의 만행과 이런 것들로 해서 사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집안 잔치만 하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우면서 저는 조금 좀 빨리 했으면 싶은데 뭐 어쩔 수 없고 물리적으로. 근데 예전에 노무현 호남경선부터 해가지고 막 했을 때 그 바람이 없잖아요. 바로 여기는 지금 이미 뭐 트럼프나 무슨 뭐 이런 뭐 미국 상황도 아니잖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은 뭐 당연지사잖아,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기정사실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리루한 거야. 재미는 없진 않은데. 이 지금 분란이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18대 될 때, 박근혜하고 붙을 때 경선 좀 재밌었거든. 김두관, 손학규, 뭐 정세균 막 해가지고 좀 다양한 후보가 많았죠. 그때 이제 13군데 체육관 돌아다니고 막 했거든. 그때 인터넷 방송 거의 없을 때야. 그때 제가 사회를 앞에 한 요거 관련 좀 있는데, 유명한 나름 이제 제야 유명한 평론가인데 이분이 사회를 봤는데 다른 캠프에서 반대를 한 거야. 너무 친문이다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막 사보타지 나가지고 하루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드랍됐어. 그래서 아무 관련도 없는, 난 그 당시에는 아마 내가 정의당 쪽에, 진보정당 뭐 정의당 쪽에 당원이었던 것 같은데. 통합진보당이었잖아. 아니다, 정의당이었잖아. 민주노동당에 나는 있었죠. 민주노동당. 그러다가 이제 난 통진당 갈 때는 안 갔어요. 나는 이제 그 주사파하고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에 대해서 난 반대를 했어. 곤란하다. 나중에 또 다구리 당할 거다. 결국 다구리 당했죠. 뭐 결과론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붐업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인터넷 방송 사회를 보게 됐어. 그때 뭐 지금 지사하는 김관영이라든가 전현이라든가 각 캠프 이제 대변인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많이 했거든. 그것도 또 잘못 잡혀가가지고 청년 비례를 한번 그 경선 뽑은 적이 있었잖아. 김광진 뭐 장하나 이런 사람 뽑을 때. 그때는 엄선한다 그래가지고 파준가 어디 캠프에 가가지고 가둬놓고 했어. 그거 잡혀가가지고 내가 또 사회를 봤거든. 와, 이거 엄청났네요. 가둬놓고 할 정도면. 뭐. 공정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뭐 그래가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 내가 봐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개인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만큼 뭐랄까 이렇게 활기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길어진 것까지가 조금 안타까웠는데 큰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전체적인 풍광에 대해서는 매번 다니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이 다른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현지 특파원, 거의 뭐 이진숙이가 종군 기자 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한 게 대전이죠. 네? 마지막으로 진짜 대전이었죠. 어제죠, 어제.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전당대회는 지금 좀 사실상 뭐 당대표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의 될 것 같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지만,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많은 격전이 불고 있죠. 근데 최고위원 선거도 후보들이 대다수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막 드러나거나 뭐 열띤 누구를 막 이게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오가고 이런 게 분위기가 흘러갈 정도가 아니거든요. 없죠. 없었죠.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내부 안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누군가를 네거티브 그런 것들 마타도 같은 내용들을 자꾸 양산해내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 유튜브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양상되면서 이제 대다수의 당원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모든 정보를 습득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곤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보고 거기 휩쓸리는 일부 당원들이나 네. 이게 우리 쯔양 사태 비슷하게 정치적인 사이버 레카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거 돈벌이 하는 거 네, 많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너무 휩쓸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요,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진짜 참았는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진보를 표방하는 또 민주당을 표방하는 개인 1인 미디어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극우 쪽에서도 많이 늘어났지만 특히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또 많이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죠.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상식적인 유튜버도 있고 또 정세라든지 정치 분석을 좀 잘하는 유튜버도 있지만은 그 중에도 셀럽 유튜버도 있고요.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요즘은 조금 우리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조금 위험한 발언, 그러니까 위험한 분석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 유튜브 정치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가 네, 네. 좀 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자체가 프라이빗 비즈니스가 아니잖아. 이거 뭐 예를 들어 먹방을 한다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 지지해주고 이게 생업이 돼서 더 이쪽으로 열심히 해서 뭐 직업이 돼서 가는 수도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은 말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회든 위험한 거. 양극단의 한 3% 5%가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뭐 극렬 아니면 뭐 이재명 만세 이재명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매우 위험한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타도 예. 이게 핵심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는 저 프로그램에서 김경진, 박원석 뭐 이런 사람들 또 김용남 있었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 데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사석에서 얘기해 보니까 정봉주 형이 이거 뭐 지금 내가 지금 할 말은 아닌데 할 말 아닌데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최고위 관련된 발언을 쭉 했었죠. 이렇게 가면 좀 그런데 뭐 이래가지고 어차피 좀 만장일치제니까 내가 5등 안에만 들면 내가 깽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뭐 등등 했다. 자 근데 이것이 나오면서 정봉주 죽여라. 너 반명 아니냐?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게 스타트고. 자,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 정리는 안 되지만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석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방송 끝나고. 근데 그걸 박원석 전 의원이 왜 그 얘기를 했는가도 좀 의문스럽고 하루 지나서는 또 아니라고 했잖아. 뭐 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그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동정표를 말하는 거잖아. 왜 드롭되고 뭐 국회의원 내려도 안 되고 자기 잘못이 많았죠. 뭐 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성하고 또 그래서 또 출마도 안 하고 했잖아. 그럼 그만큼 했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가 인기가 안 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적인 부분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덕담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 개입이다 섭섭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사석에서. 그리고 농반으로 아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직접 검증해가 팩트처럼 하고 팩트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네. 사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끼리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에 못 나오니까 신교수 사실 그래 사람은 원래 좀 그렇지 않나? 뭐 등등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가지고 그러면 신교수 욕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너무 지금 과열됐고 이 부분에서는 정봉주를 위한 항변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사석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맥락이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맥락도 안 밝혀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이제 정봉주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박원석하고 정봉주 간의 대화 와중에 어떤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 거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말을 뒤집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말을 했다가 다시 뒤집었다면 우리가 그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이 발언의 의도라든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발언했던 당사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된 사람이 왜 해명을 안 하느냐라고 자꾸 따지고 든다 그러면은 사실은 뺨때기 때린 놈한테는 제대 안 하고 맞은 사람한테 가가 니 왜 맞았냐? 니가 뭔가 있으니까 맞은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못은 했던 게 꽤 있었죠. 그리고 또 일부에는 저 사람이 1등 되면 또 사고 치지 않을까 불안한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불안감 있을 수 있어. 익숙해져요, 그런 거. 맞아요. 본인도 알고 있어. 그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불식시켜야 되는 과제죠. 그렇죠.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억울한 입장은 뭐냐면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 친 사람 누굽니까? 이회창이 당선될 뻔했잖아. 네. 그때 정몽준한테 갔다가 김민석 후보가 대형 사고 쳐가지고 자기가 지금 진짜 수십 년 반성하고 지금 돌아와서 네. 열심히 김민석 싸우겠다고 후보. 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현주 후보 어땠습니까? 저 갔다- 자기가 살던 우물에 침 뱉어, 가래 뱉었죠, 거의. 아니 똥을 쌌지. 완전히 그랬잖아. 근데 미안하다. 나도 잘못 생각했고, 나도 생각이 바뀌었고, 이런 반성했잖아. 식으로 열심히 싸우겠다 하니까, 이현주 최고, 이렇게 됐잖아요. 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추미애, 그러면 전 의원과 추미애 전 옛날 의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있고. 추미애 의원은 뭡니까? 탄핵은 내가 전문가지 이러면서 작살냈잖아요. 그러고 삼보일배하면서 얼마나 반성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다르크 추미애가 역시 윤석열하고 최고였어. 나 짱이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리 후보도 국회의장 후보까지 다 얘기됐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도. 그렇지. 그럼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욕심에 따라 그릇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경우에 크게 잘못했어요. 근데도 반성하고 와서 완전 의군으로 지금 열렬히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 비하면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에 좀 뭐랄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사고를 많이 은행에 있어서 잘못을 했죠. 그죠? 근데 그 정도란 말이야. 근데 자기한테는 이렇게까지 욕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빡치는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 나온 거 보면 결사항전하겠다고 너무 세게 나왔는데 그까지 수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뭐냐면 팬덤은 정치인한테 참 필요합니다. 팬덤에서 어떻게 보면 기동 타깃대 대해서 돌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모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앞에 돌격 앞으로 이제 해병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상륙하고 그 다음 뒤에 항공모함 탁 하고 엔터프라이즈 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건 맞단 말이지.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나가면 이게 우리가 뭐 나치 친위대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중국의 홍위병 할 겁니까? 그 사람들 결국 뭡니까?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극렬하게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뭔가를 만들어가 신격화 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문구로 소리 뭐 해갖고 또 이재명도 손가락 혁명군 해가 손가락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손가락 자르고 싶었잖아, 본인도. 본인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극렬한 팬덤을 통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꽤나 있다. 이 사람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 근데 거기서 또 반대쪽에서 종편에서 그게 받아가지고 전부 다 먹었잖아요. 민주혁신회의나 개딸이다 하고 우기고 있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이제 팬덤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적 이익을 가지는 팬덤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아니면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동요하고 또 좀 마음에 들어서 또 거기에서 이제 푹 빠져가지고 앞뒤 안 보고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팬덤도 사실은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전체적으로 뭐 사적 이익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열정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전당대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군끼리 해가지고 무슨 뭐 순혈주의 검증, 야, 너 친명인 거 검증해봐. 우리 과거에 당했잖아 그거. 이걸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우리 저쪽 저 친박에서 우리 눈 뻔히 봤잖아. 그렇지. 친박 어떻게 되는 거 망한 거 봤죠? 친박 그거 감별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친박에서 진박으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가짜 친박 진짜 친박 얘가 가박이 진박 가박하고 진박하고 싸우고 막 얘가 나중에 쪼그라지고 나중에 천막까지 갔잖아 그래서. 나중에 천박이요. 천박까지 갔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얼마나 가까우냐 뭐 멀박이냐 뭐까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남은 그 누구야? 그 우리 초등학교 선배 조원진 혼자 남았는데 조원진은 그 박근혜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 안 좋아해. 그럼 공천 누가 받았냐? 유행아가 받았잖아. 도태우한테 해줄 뻔했잖아. 그건 뭐냐면 갈라치기 자꾸 갈려가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면하는 코스. 그걸 봤는데 우리가 그 코스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재명 대표 혈액형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죠. B형이야. 저랑 우리 똑같네요. 집사람도 B형이야? 우리 집사람도 B형. 자기는 뭐야? B형 스타. A형이에요. 뭐알것 같다. 봐라, 이런 사람 봐라. 이게 잘못된 거야. 네. 어떻게든 무덕을 흘리려고 우리 집 사람이 B형인데 있다고 얘기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B형이다. 그러면 이런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너 이재명과 피가 맞네. 네, 큰일 났네. 아유, 진이네, 진이. 나는 그러고 숙청 대상이야. 나 O형이야, O형.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죽고 안동놈 B형만 남아요. 네. 안동 사람 B형만 남아. 그럼 이동형만 남나? 이동형 무슨 형이가 뭐? 야, 이동형 너 피를 밝혀라. A형. 너도 아니야, 임마. A형. 너도 임마, 시켜, 친이 아니야,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망한다고. 그리고 외연 확장해야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핵심 중에 뭐냐면, 건강한 민주적인 정권이 탄생하게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거기에 지금까지 싸운 건 은행이나 이거 발자취를 쭉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적합하네. 그렇죠. 그래서 90% 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게 옥립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전대 왔고 그 김두관 의원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장되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 답답함을 좀 토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승부가 기울었잖아. 뭐 1% 차이면 모르겠어. 그것도 아닌데. 거의 뭐. 너 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 김두관도 나쁜 놈, 아니, 그러니까- 전봉주도 나쁜 놈,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말하자면 김두관 후보 발언을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인해 가지고 개딸로 전체 통합해 가지고 비판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네, 하는데 그렇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김두관 후보가 구분을 잘 못하고 뭉뚱그려서 열렬 지지자 전체를 대립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잘못한 그거는 거야. 그건 잘못 비판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봉주 후보는 제대로 대접 못 받아가면서 고생했죠. 손가락 나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도 탈당 안 하고 끝까지 남아서 감옥 갔다 왔죠, 뭐 했죠, 이런 과정을 모든 거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다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거를 남아 있으면서 와가지고 그렇지. 자기 희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 희생을 해왔던 사람이 물론 이제 발언 나중에 좀 거친 부분은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해요. 또 잘난 체하는 부분이 있긴 재수 없는 건 다 인정해. 그렇지. 익스큐즈해. 오케이. 잘하고 봉주 형이 재수 없는 거 맞잖아, 솔직히. 내가 봐도 재수 없던데 뭐. 잘하고 있어. 어? 네. 그런데 다 그럼에도 알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원래 봉주 형 있잖아, 잘난 체하는 거 뽀라지 비기 싫어 나도. 원래 깔때기라 하잖아요, 깔때기. 아니 깔때기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전략적인 판단이나 말하는 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거는 정봉주 후보만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물론 잘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동영 작가도 있어요. 그 사람도 사실 이동영 작가도 분석하는 거 보면은 좋은 말 많이 인정해. 인정하면지만 재수 없어. 공통적인 건 재수 없어. 그건 본인도 알아. 재수 없어. 아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간의 셀링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인데 괜찮아. 근데 사람 이목하기 위한 하여튼 마케팅 작전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요거를 감내하면서도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 말 안 듣거든. 내가 그 좋게 얘기하면 말 들어? 안 듣잖아. 욕하고 짜증하고 재수없게 하면 이 뭔데 그래 관심 쏠리는 거거든. 그런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예능계에 대한 그런 능력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은 정봉주 후보가 그런 거에 뛰어나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투력이에요. 전투력이 있죠. 전투력이 있어요. 정봉주 후보만큼 상대 공격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가 팍팍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 100분 토론 갔을 때도 정봉주 후보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 재밌게 해주거든. 야불이 잘 까면서 있잖아. 사람을 갖다 살짝 똥꾸녕 하려고 하면서도 통수 탁 물론 치잖아. 이게 개구로 쳐도 이런 거잖아. 네. 이경규 불편하죠. 고함 지르고 박 지르고. 그건 자기 컨셉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왜 살아남았냐? 국민들의 정서에 교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았어. 그러면 다 유재석이냐? 아니에요. 유재석 그럼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 유재석 싫은 사람 왜?
너무 착한 척 하잖아. 매일 미담밖에 없어.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인간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경규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유재석도 좋아하고 이런 거야. 너무 나가보면 이휘재쯤 대보면 대출 대보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선 넘으면 안 돼. 선 넘어. 남희석 같이 좀 애매하게 그러는 신동엽 매일 음담패설 하잖아. 네네. 직접 행동하잖아. 그런데 신동엽 보고 불륜이다 뭐다 하는 사람 없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마약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약은 안 했지. 누가 마약 했어요. 했나 본인도 했나? 이소라 때문에 잡히가 했나? 하여튼 그까지 모르겠고 요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고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 뭐 요때 네. 또 철저히 갈라서야 되고. 네, 저는 이럴 때 같이 들은 바 가면 안 돼.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대구빵 선 끝내. 대구빵으로 들어오는 거 안 돼. 요거는 갈라야 되고. 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런 거 뭐 마약설 이런 건 우리가 좀 갈라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 거는 왜 대구빵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안 되잖아. 신동엽 씨에게 짐시머니 사과해드립니다.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가만 의문의 일패다라는 신성철은 뭐냐고. 신성철은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야 되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는 각자의 결과, 성격과 혈액형과 다 다르잖아. 이거 다양성 인정해야지. 대만은 다양성 마약 인정하고. 아니야. 근데 네, 그거 마약으로 제가- 볼 수도 있지.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보조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같을 때 개인의 차이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민주사회지. 이걸 다 똑같이 할 것도 뭐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지. 독재자도 우리가 아니고. 뭐 붉은 청년근이 돼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평가를 할 때는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봐야 된다. 그렇죠. 발자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죠. 다른 세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왜 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잖아. 돌아온 타가 오니까 막 졸라게 그 고기 해주고 막 대접하니까, 매 평생 농사지 내한테는 진짜 해주는 거 없고, 섭섭해 하잖아. 그렇죠. 그 정도 섭섭함을 예를 들어 사석에서 토로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이 정도 소위 말해 다구리 당할 이유가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충분히 사적 이익이나 프라이빗 비즈니스 위해서 싸움을 붙이는 자들도 있고 또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잘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봐라. 니들은 열성 지지 때문에 말한다. 개딸이야. 민주혁신회부터 다 나쁜 놈들이야. 요렇게 또 매도한 놈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요런 거를 구분해보자 말이지.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조차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드 친다. 실드 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좋아요. 그것까지도 익스큐즈 해. 비판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관련된 가족까지 건드리는 거는 이게 선 넘는 짓이잖아. 그런 것도 있었어? 있었어요. 아유. 그렇죠? 댓글에 뭐 오해됐어 지금. 댓글에 정가 구범, 부인 폭행범, 아니 그건 가족 사고. 봉다리, 봉다리라는 그런 혐오적인 단어까지 쓰고.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박 기자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그 비판의 선을 넘은 한 사람도 있다는 자,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 PD 말에 공감하는 이유가 제 이제 요 얘기도 동의하는 거지. 이렇게 네. 예를 들어 당신 실드 치지 말하면서 또 욕하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뭐라고 그렇지. 박 기자 보고 욕하는. 야 정봉주한테 뭐 받은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네. 들면 그런 거잖아. 근데 근데 나는 네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동의되는 게 뭐냐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나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민주주의자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꽤나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미권스 같은 경우 20만 사병을 건드리고 다녔잖아. 그렇죠. 호족으로서 그냥 대단했잖아. 뭐 나도 여차하면 있었어. 여차하면 뒤집어 엎고 위화도 해고 나면 이성계 될 수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했잖아. 그리고 그때는 또 상황이 힘들어서 예를 열린민주당 한 점도 있지만 또 관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뭐 물 떠넣고 이재명 만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촛불 켜놓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문재인 후보 때 내 경선 때 사회도 보고 뭐 했고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의원 A, B, C, D 아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 저는 한 통도 안 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도 한번 방통위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전화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공직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냅둬야 돼요. 놔둬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전화하는 자체나 카톡하는 자체가 부담과 청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뭐 이 핑계거리가 되겠지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명품백 받은 분도 있듯이 카톡 받았을 때 나는 그런 의도 아닌데 그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한 공직자에 가면 그 자리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합니다. 그러고 예전에도 공신들이 있으면 1등 공신들 또 멀리 그 귀양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네 통좀 봐요.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다 끊었잖아. 놨잖아. 다 끊어버렸잖아. 그리고 자기도 수도 끊어붙잖아.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공직자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섭섭해가 옛날에 촛불 집회하고 다 친했는데 와 이거 배지 달더니 뭐 이거 뭐 아무도 연락 안 오네. 와 세상 더럽네. 노 대통령 이래갖고 내가 막 아씨 국민이면 넘어가 볼까 씨. 이래가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난들 왜 섭섭함도 있죠 인간적으로. 왜냐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마법국수도 힘들고 지금 초급 목표고 여러 가지 그동안 힘들고 권력자들도 있는데 아 드라마 영화 캐스팅 하려면 그 전화 한 통 하면 이렇게 좀 연결될 때도 있고 방통이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손 조금 조금만 변하면은 바로 저기 주연 가 있는데. 아니 뭐라도 해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있잖아 제작자가 돼도 되고 뭐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 좋은 인목 뭐 하냐 안 써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냐. 그럼 세상 바뀌어? 안 바뀌잖아.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들도 내가 안 하는 심리를 알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걸 내가 계속 서운해 버리면 뚜껑 열리는 거야. 그러면 당장 준표형한테 달려가 버거든.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준표형은 안 받아줘. 아니, 물론 안 받아줄 수 있지. 아니, 가서 우기면 돼. 웃겨주면 돼.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팬덤 문화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악선동하는 놈들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살펴봐야 된다. 앞뒤를. 정봉주나 김두관까지 내치면 민주당 그 아까 얘기했잖아. B형 안동 사람 말고 누가 남냐고. 그러니까 다지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 홀로코스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씨발 B형만 넣고 A형, O형, AB형 다 뒤지면 뭐 하냐고. 경상도 말 안 쓰면 뒤지고 그러면 왜노? 근데 이제 이게 당원들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제가 대변해서 좀 아니 절박함이 있지. 네. 왜냐면 열심히 이제- 지금 돌격 앞으로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구속영장 발부돼가지고 그 가결표 그런 것도 있었고 당내 기득권들 이제 소위 수박이라고 하는 집단들의 이제 공격도 거의- 많이 받았고 거의 거기에 대한 정리됐잖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리됐으니까 9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 지지율이 왜 나오냐고. 그럼 정리됐잖아. 네. 그러면 상생과 화학과 대동단결로 가야지. 지금은 순혈주의가 피가름 할 때가 아니다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나온 사람 중에 친명 아닌 사람 누구 있어, 막말로? 그러니까 나 친윤입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막말로 뭐 하다못해 박용진 정도라도 있습니까? 없잖아. 없어요. 이낙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민영배 이낙연하고 싸웠지. 강선우 남평호하고 붙었고요. 그렇지. 아니 정봉주는 하물며 박용진하고 했었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때는 이 전당대회 전에 그 사람들 다 수박몰이 했었어요. 특정 유튜브 채널들이. 민영배 수박, 강선우 수박, 김민석도 수박이었고요 한때. 한준호도 한준호도 수박이었어요. 예. 지금 전현희도 무슨 신천지나 뭐다 이상한 말 나오고 있고 김병주도 뭐 신천지다 그래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관련 유튜버가 사과까지 했었어요. 참. 아니 근데 나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정봉주 후보를 지지해주고 2위로 만들어줬던 저 유권자들 네네. 그 사람들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동정표로 뽑아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동정표를 뽑아다는 사람은 정봉주 후보가 아니고 민영배 후보예요. 행배형이에요. 행배요. 그 불쌍한 사람을 갖다 뽑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막 표도 안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거 와 민영배 행배형 그 구해주려고 그렇게 표해달라고 맞아요. 불쌍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표 안 나왔단 말이야. 반박할 수 정말로 없습니다. 표가 불쌍해서 찍어준 건 민영배 형이지 정봉주 아니라니까. 아니면 저 강선우 맨날 이거 화이팅 응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서 뽑아준 거는 행배형이지. 누가 이제 정봉주 불쌍해. 그 재수 없고 재미없는 사람을 갖다 누가 불쌍하다 생각해. 잘 싸우니까 뽑아주는 거 아니냐고. 잘 싸우니까 잘 싸우라고 뽑아주는 거지. 그렇게 뽑아준 유권자들은 뭐 바보 병신이요? 그 선동됐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뽑아주는 다 선동되고 가면 이재명 대표 80, 90% 된 사람은 그러면 이재명에게서 선동돼가지고 그걸 뽑아줬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아니죠. 네. 근데 다 이제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고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벌써부터 오늘 아침만 해도 그 기자회견 이후에 나머지 최고위 의원들이 지금 그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그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펼쳤던데 그게 근데 이제 아까 그거 오버했어. 그렇지. 아까 그거잖아. 지금 뭐야 누가 형배형. 네. 형배형은 이제 범죄의 전쟁의 하정우 형배가 형배한테 까불면 맥주병 맞는데 형배한테 까불면 안 돼. 형배가 좀 밀어주고. 네. 근데 이제 동정편한 측면에서는 사실 정봉주 의원도 맞죠. 계속 간단 신고를 겪으니까 안 됐다. 이제 또 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밀어줘야지 있는데 일부 있긴 있었겠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뭐 별뜻 없이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 오해 살 만한 이재명도 김민석만 밀어주고 내가 제일 형인데 나는 다구리 놓고 막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어. 사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따지고 보면 이제 아까 돌아온 탕아 스토리처럼 집안 다 일구고 감옥 가고 고생 다 하고 농사 짓는 놈 난데 고기는 개판 치고 탕아들 이제 돌아오니까 막 잔치 벌리고 막 오바상 막 시대 영웅 만들고 기분 나쁜 거야.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또 이재명 대표가 같이 방송을 살짝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반성하고 돌아왔으니 그리고 원래 또 결기 있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김민석이 안 붙어주면 좋겠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골고루 봤을 때는 이 안보 쪽도 필요하니까 김병주가 좀 앞쪽에 나서가지고 한번 붙어주면서 항상 진보한테 붙는 게 말이지 보수들이 안보나 외교 갖고 시비 거니까 육군 대장이 가가 별 3개 이런 놈 뺨 때려주고 하면 기분 좋잖아. 김병주 대장이니까 못 까불잖아. 그래서 그런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병주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 그게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렇지.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정봉주는 가만히 있어 오동안 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드는데 그 속에서 그럼 전략적으로 이동으로 배치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피가름 해가지고 정봉주는 이제 죽일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잘못된 건데 지금 오늘 나온 것도 이런 거예요. 정봉주 후보도 여러 걸 겪다 보니까 뭐 약간 엔터테인 기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격하거든. 그래 이 사람이 꾹꾹 눌렀다가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오늘 나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다는 촌에서 보는 우리 대구빵이 얘기지만 수위가 있다면 이마이 참아 보니까 스프링이 1로 가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결사항전 하겠다 1이 나가본 거야. 개그맨은 소파에 이건 아니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소파에 스프링이 눌리다가 턱에 나가지고 튄 거야. 또 소파 뚫고 나온 거야. 튄 거야. 내가 볼 때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돼. 이 정도 가면 안 돼.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게 뭐 최고위원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존재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뭐 공식적으로 수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네. 열심히 활동하면 수석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좌석 그러니까. 지금 뭐 좌석 배치 때문에 그 대표, 그래, 원내대표,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최고 1등한 사람 옆에 앉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십상시도 아니고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나? 카메라 다 비춰 근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뭐 했냐고. 정청래 의원은 뭐 굳이 그렇게 지금처럼 친이었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욕 얼마나 얻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수석처럼 보이는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 속에서 그 박찬대는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알잖아. 그러고 따지면 박찬대 교회 오빠. 아니 그 전투력에 비하면 솔직히 전투력에 비하면 박찬대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훨씬 전투를 더 높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안감도 또 있잖아. 그래서 원내대표를 박찬대로 갖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을 뽑아 놓은 거고 그렇지. 전투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해놔놓고 그렇지. 그거 법사위 갖다 넣어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투를 했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 요소가 있잖아. 돌발 변수가 있고. 뭐 정봉주 의원만큼 이 사고 가능성은 좀 낮아도 그다음에 약간 이게 비스무리하죠. 약간 돌변장하잖아.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근데 교회 오빠는 그냥 묵묵히 일을 하잖아. 집사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라도 덜 불안하지. 박찬대는. 좀 약간 밸런스 맞춘 거야. 그런 거지. 점잖은 사람과 전투력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렇지, 균형 있게 그렇지. 맞춰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정봉주 후보가 장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있지. 상대에 대해서 약점이라든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집어낸다고.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서열이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 제하에서 대통령 안 바뀌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누구는 영의정하고 누구는 병조판사하고 기분 나쁜 애 이래 갖고 싸움 잘하면 병조방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엄격하고 규율 잘 지키면 형조판사하고 그 다음에 덕장이고 말 잘 들어주고 뭐 하면 영의정하고
근데 영의정이 최고, 영의정 왕 아니잖아, 어차피. 어차피 왕 밑에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당원 주권 시대 얘기하잖아요. 최고위원을 뽑아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봉주 후보가 와서 최고위원 갔어. 돌발 행동했어.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됐다고 당원들이 와가 막 하면 뭐 들이받을까? 들이받으면 혼자 할 수 있느냐고 당원들이 우르르 달려들 건데. 아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전당대 룰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원 중심으로 당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잖아. 그렇죠. 이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 이거 당원들 입김이 너무 세니까 이게 좀 시대 정신하고 안 맞기도 하고 너무 열렬 팬덤으로 움직이는 건데 곤란해. 이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는 소리 위험해요. 나온다니까. 그럼 또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 흔들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당원의 힘이 이렇게 센데 최고위원 한 명이 자 저는 오늘부터 겐세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 없고 말 안 듣고 저는 반대요.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민정 보세요. 불가능해. 고민정이 맞잖아. 고민정 그거 한번 겐세이 부리다가 의외됐는데 그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하나. 고밀정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 맞아.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다 쳐. 그렇게 갔다고 쳐. 그리고 지금 못 살아남는다니까. 90% 지지받는 당대표가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석에서 농담이라고 난 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정당이면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네.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네, 그거 시대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빨리 매듭 짓고 이 분란을 그리고 또 좀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는 정봉주의 눈물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자식 당신 잘하는 거 싸워 마셔. 오케이. 그럼 또 신나가지고 또 엔터테이너잖아. 신나가 자기가 막 업대가 에스컬레이팅 대가 더 신나가 싸우러 갈 거 아니야. 싸울 때는 응원해주고 잘 싸울 때 오버하면은 눌러보고. 그렇지. 그게 당원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그거 하면 돼.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 노사모 해가지고 자기 아무 문제 불알 두 쪽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열렬히 돼지 저금통하고 뭐 오만 쇼 다 했잖아. 그러고 나서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사모 앞에서 얘기했어. 노사모 뭐 열렬히 지져.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요? 그러니까 노사모가 했다는 게 뭐냐? 감시요. 그 말이지. 감시를 하겠다는 거야. 권력을 감시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예? 유명한 말, 그 말 나왔잖아. 뭐 어떤 말?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다. 뭐 그 멘트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깨어있는 여러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기에 가졌던 노사모도 나중에 뭐 변질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친노 친문 가면서 뭐 문제점도 많이 생겼지만 초기 노사모가 가졌던 그 건강성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열렬히 지지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팬덤 문화가 거기서 가가지고 계속 그냥 뭐 부채도사처럼 이놈 죽일까 살릴까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 그냥 우리도 좀 의원을 정확하게 좀 바꿔야 되는 게 팬덤 하는데 팬덤이 아니고 그냥 열성 지지자 그래, 그냥 뭐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죠. 정도로 하는 예, 거야. 예. 팬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어떤 용어가 될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팬덤이라는 저쪽의 상대의 발언에 대한 어떤 공격 용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좀 바꾸자. 오케이. 팬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오케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서태지 때 표절 논란 있잖아. 내가 막 열렬히 공격했어. 하루에 매일 1000통씩 나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왜 사이프러스 힐도 있고 이거 구절했고 상당 부분 표절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그 가사라든가 내용 노래의 건강성이라든가 뭐 교실 이데아도 있고 발해를 꿈꾸고 좋은 거 많잖아 내용이. 그 공감한다 이게야. 아유 뭐 하나의 훌륭한. 그렇지만 음악적으로 이 정도 그건 아니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도 팬덤들 나와가지고 죽음을 달라 이게 난리가 났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태지 팬덤 살아남아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얼마 없어. 아줌마들 좀 남아 있어.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서태지를 죽이는. 근데 서태지도 사실 그 표절 관련돼서 좀 인정한 부분도 있었죠. 인정 나중에 처음엔 안 했지. 나중에 이제 인정했지. 그러니까 그런 뭐 그리고 또 그 표절에 대한 게 인식이 낮은 시대였고 그때는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아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의 우리가 의견 일치한력이 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그리고 그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김용남, 김경진, 뭐 박원석 이런 사람들의 정치 행태나 살아온 발자취를 보세요. 어떻게 된 분들입니까? 아니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원석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박원석이 했던 말에 대해서 왜 빨리 정봉주가 그 해명을 입장 안 해. 해명 안 했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스탠스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맞다 한들 사석에서 항변 좀 한 것 같고 그렇게 딱 우리 놔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지. 그거는 했다라는 가정에서 드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모르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사실은 그 제공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싸대기 맞는 당사자. 그래 네, 아까 그 얘기잖아. 어. 또 네, 묵념이나 네. 했던 아, 거에서.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친하니까 정봉주 후보한테 박원석 전 의원이 예를 서로 친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형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김민석 필만 들고 섭섭해 죽겠네. 야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한가 봐. 야 만장일치자 이거 이렇게 농담했다고 쳐. 그걸 가지고 다 듣고 와가지고 말은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시민운동도 하고 참여연대도 하고 쭉 왔잖아요. 정의당에서도 열심히 했고 건강성 가졌었죠. 근데 초반에. 나중에 서로 미래간 사람입니다. 그럼 정치적 신뢰할 수 있습니까? 뭐 없죠. 아유.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통관 오래 됐잖아. 그래서 난 그 개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역으로 봅시다. 민주당 안에 지지하는 분들을 봅시다. 정봉주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하고 박원석이 걸어온 정치적 행보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건강한? 답이 안 나옵니까? 나는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진보정당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어쨌든 서로 미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본인도.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의 방송 쭉 있는 데서 나온 얘기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한 얘기보다 더 신뢰하면서 그걸 믿고 왜 조기에 해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본인도 멘탈 흔들렸겠죠. 막 날라오는데 어떡합니까?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사실 전당대회 이 선거 기간 중에 해명을 한들 그 해명이 해명이겠냐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치인의 해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 해명의 꼬리에 물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잘 아는 분이라면 그 해명을 안 하고 끝까지 길어지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거를 자기가 지금이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거기서 끝이 안 나죠. 해명하면 야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네. 너 진정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달라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해명이 안 있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 지금? 네, 벌써부터 그래 됐고. 통신원이 진작 얘기 안 해주고. 네. 우리가 유치한 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그 되면 안 훨씬 되는 거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재명 혼자 남고 최고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1인 정당 되는 위험성이 그렇죠.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당으로 가서 나중에 다양성과 함께 하면서 시너지 내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는 또는 나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지금 아까 김두관 후보도 얘기했지만 포스트 이재명도 고민해야 되거든. 그러면 후보군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아야지 경쟁이 있거나 잔치집에 재밌어지지. 혼자 독주하면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아요. 상대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다종다양하게 이렇게 가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제일 지지가 높고 맞다고 돼서 대통령 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죠. 아니면 더 나은 사람 나오면 더 나은 사람 되면 되죠. 그렇죠. 그건 이재명 후보도 바랄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자지. 내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하면 선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그렇죠.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대선을 치렀을 때 졌잖아요. 네.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노무현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 대선 후보들이 좀 다양했고 좀 많았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돼도 저 있고 저 사람 돼도 있고 이래 됐으면 선택에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그때는 정동영 후보 하나만 딱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몰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또 신뢰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당선되게 만든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게 너무 족보로 보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저 대표라든가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동영 지지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DY계란 말이야. 네. 그러면 친노 친문 우리하고 결이 다르. 그러면 이게 조선왕조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기했으면 아까 우리 피 얘기도 했습니다. 종교도 있고 가를 거 많잖아. 그렇게 갈라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또 새롭게 신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양산되고 이런 거지.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아까 극렬 그 팬덤 극렬 지지의 병폐 중에 한 가지 얘기할 때 이재명 아니면 죽으면 달라니까 야 이거 조국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초반에 그랬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다 갈라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조국 혁신당 뭐 해야 되냐? 해병대 기동타격대 역할 해야 돼요.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단결하고 막 싸워 나가면 민주당은 항공모함이야. 뒤에 쫙 들어가지고 점령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역할 분담이 되잖아. 그 속에서 그게 안 되고 자꾸 하고 하니까 두 정당 다 지지율이 잘 안 올라요. 보합 내진 내려가고. 근데 국민의힘 그대로 있어요. 이게 웃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서 안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 특정 유튜브에서 이 조국 대표를 지금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고 이제 대선 후보로 조국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그게 문재인 쪽 세력들이 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물론. 해서 예. 지금 그 거의 심각하게 좆바 좆바라는 단어 아니,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정권이 야 이재명이 드랍시키려고 김경수 복권해주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되면 그렇게 돼. 예를 들어 그 세력이 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싫어요. 난 안 맞아요. 뭐 친노 친문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당 만들어졌을 때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는 친문이나 친노 일부가 또아리를 틀고 이재명이 지금 90%니까 안 되니까 바깥에 있다가 요 안에 내부 세력하고 힘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단협 때나 뭐 이런 것처럼 노무현 나가락 할 때처럼 그때 뒤집어 엎자. 아니면 미국처럼 해리스처럼 어떻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바이든처럼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그렇기에는 지금 세력 분포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뭐 경쟁은 해도 돼. 경쟁해서 이기면 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자정 능력이 있고 그것까지 두려워하면서 그런 결과론으로 그때 예를 들어 지지율이 좀 올라와가지고 조국,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에 올라와가지고 지지율이 높았을 때 야 여기서 나 베이스 캠프 치고 하고 싶어 있을 수 있죠. 그것 자체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미리 싹을 죽이자 민주정당에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뭐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그건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가 또 상생 해도 되고 후보 단일화 해도 되고 그렇죠. 많잖아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당일 때는 힘을 한 대로 쫙 몰아야 되지만은 야당일 경우에는 연대를 해야 돼요. 흩어져 있는 힘을 갖다가 각자의 힘을 인정해주고 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쪽으로만 무조건 다 넣고 너희는 다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면 뭐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민주당 아니면 다 아니야라고 이래 나가는 현상은 결국은 나머지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우군을 다 죽이는 꼴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군을 많이 키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이재명 당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전에서도 몇 번 언급도 했고, 그 젠카 라이브에서 이제 라이브 차에서 이제 모든 최고위원 후보를 초대해가지고,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특정 뭐 조국 밥도 같이 먹었고, 얼마 전에 밥 먹고 왔다. 밥도 먹고, 예. 그래, 사우나도 가고. 그래. 그냥 너무 지금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반명 아니야? 그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말 안 들으면 그거 완전 반명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반명이야. 뭔가 싶기도 하고 좀 이게 예전에 얘기했잖아. 뭐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소주잔 굿즈 만들고 굿즈 만들고 소주잔 한 1,000원짜리 사가 10,000원에 팔아쳐먹고 옛날에 그 정치 신세계에서 그 할 때 그 소주잔 그 팔아먹는 거 에코백 팔아먹고 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나가리 됐지. 결국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겁니까? 문재인 팔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걸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봉주 후보가 얘기했던 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오버해서 표현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 나왔는 거지. 좀 격해졌다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요. 그 정치인들이 살아온 발자취,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와 길,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다른 사적인 뭔가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이상한 종교에 빠진다. 그걸로 일곱 신천지로 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로 가면 재미에서 빠지고 뭐 이런 거. 지금 정명석이도 나는 예수라고 한 적 없다.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보려고 하고 있잖아. 결국은 과다 맹신은 스스로와 주변을 다 망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공작꾼들이 파견돼 있을 수도 있죠. 공작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이재명 실제- 대표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공작꾼이라고 봐야지. 아 실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 댓글이 너무 자극적이고. 뭐 거기서 이제 불지피는 침투조 거예요. 얘기해봐. 그 침투조 얘기해봐 그 상황을 좀. 아 본인도 침투조잖아. 네,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뭐 난리죠. 뭐 완전히 뭐 정봉주 뭐 이재명 싸움 났다. 뭐 개딸 뭐 민주당 발작 난리. 뭐 완전히 뭐 싸움 구경 이득해가지고 완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났어요. 완전 그냥. 보세요. 네. 나라가 지금 자고 나니까 일본이 돼가지고 이런 국군이 쇠하고 지금 위기에 왔는데 지금 나라를 구할 연구를 해야지. 우리끼리 보고 너 독립군 아니지? 이게 웃기잖아요. 독립군 예를 들면 독립군 최고위원 선발대회 하고 있는데 그거 네 독립군 아니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독립군 감별사이지. 그 예전에 이랬잖아. 독립운동 초기에 그 세력이 워낙 많았다고 당도 많고 뭐 할 때 밀정도 있었지. 그렇죠. 밀정도 있었지. 우리도 아까 그 주수군 뭐도 있고 이제 밀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4분 5월 되면서 독립운동이 많이 약해졌다고. 와야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밝은 쪽으로 네. 아까 초기 노사모 같은 그런 건강한 에너지로 발현시키고 이재명도 잘못되면 내가 언제든지 심판을 할 수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재명 만세식으로 가가지고 아이놈 다 죽이자 이런 식으로 가면 같이 공멸한다. 우리 광복군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공산주의 진영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다 진영, 했죠. 민족주의 여러 개 흩어져 있던 거를 규합했잖아요. 네. 그때 김원봉 장군이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사실 그럼요. 그 김원봉 장군하고 김구주석은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김원봉 장군이 숙이고 들어갔잖아. 거기서 군대 그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의용군을 다 광복군을 편입시켜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복군 1지대, 2지대, 3지대 만들어가 광복군을 형성했고 항일 독립 무장 투쟁에 전적으로 다 나섰잖아요. 그걸 우리 과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냐고. 이게 역사 교육이 안 되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맞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신간의 운동도 네. 있었고, 신간의.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우리 건국준비는 건준한테. 건준이. 네. 건준이가 사실 됐어야 돼.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건준에서 우리 그 누구지? 여운형 장, 여운형 선생이 이제 암살 당하시고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정설이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다 많지. 근데 항일 운동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싸울 때 결국 뭐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국공합작했잖아. 그렇죠. 해가 나중에 서로 내전해가고 나라 가르고 다 됐지만은 그 공동의 적 앞에서 싸웠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한국은 비극이 이 건준 같은 가장 큰 세력이 이 극도의 반공과 친일주의자인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단독 정부로 가고 그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국제 정세도 기울었고 분단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 속에서 이분도 암살당하고 이래 된 거잖아. 그렇죠. 이건 우리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그리고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정치 행보 그리고 아까 진보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초기에 사실 노사모가 안 맞았죠. 진보 정당을 엄청나게 다구리 놨어요. 그다음 자기들이 보니까 또 이라크 파병이나 네. 이거는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고 또 돌아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 했어요. 뭐 등등. 그다음에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또 지금 결과로는 잘 됐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 어차피 글로벌화 됐는데 그때 그걸 막아갖고 됐냐 이런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자본의 이익을 그렇게 대변해서 되겠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역사가 뒤에 평가하지만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번에 정봉주 사태라 할 수는 없고 뭐랄까 정봉주 논란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박원석 사태죠. 그렇죠. 박원석 그러니까 사태. 이제 주체를 갖다 정봉주가 아니라 박원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걸 이렇게 해도 이걸 가지고 정봉주 실드다라고 100% 아니야 그런 거 나올까? 신경 쓰지 마.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쉴드 좀 하면 안타까워요. 어때? 네. 쉴드 좀 하면 어때?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 뭐 구독자 끊어버린다는 둥 뭐 뭐 일을 그렇게 어차피 봤는데 수익 안 들어오잖아. 예, 저 어차피 수익 안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전 막 되게 악마 우리 이걸 얘기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악마화 시키고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박 기자한테 희망을 하나 줄까? 아니 수박이라 그러고 막 아니, 그러니까- 족바 아니, 그러니까- 족바라고 얘기하고 내가 박 기자에게 희망을 하나 줄게. 네. 이동용 작가도 이 그랬죠. 같은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 떴어. 아 그러니까요. 똥파리와의 전쟁 선언 어.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어. 비슷해 똑같아. 네. 곧 있으면 본인이 제2의 이동용이 될 수 있어. 참자. 참아야겠다. 끝까지 참아야겠다. 그거는 이제 그 마케팅을 통해 이동영이 재미를 많이 봤죠. 예, 재미를 많이 봤죠. 총 열심히 별로 안 쏘고 독립군 대장 된 듯한 느낌. 기분 나빠. 네가 뭘 했다고 나불나불 맨날 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그 이동영 빠들도 문제야 그게. 쳐듣고 말이야. 살아온 말 자체를 뭐라 말이야. 내가 인스타에다 글 하나 올렸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남대명님께서 계신데 지금. 그리고 내가 말이야. 할 말이 아니지만 유튜브나 팟캐스트부터 해가지고 그 한두 자들입니까 이게 내 인류 거론도 다 못하겠다. 한두 명이야. 조롱소스로 나를 얼마나 썼냐고. 비난하고 무능하다. 저작권 갱생친다.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 없는다. 성격이 괴팍하다. 잘 되면 그 꼴 못 보고 꼭 상 얻고 나간다. 온갖 지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춥다. 온갖 지랄을 했는데 그게 뭐 30만 50만 줘야죠. 그래도 내가 뭘 합니까? 그 재밌는 소스로 내가 조국 해방의 미랄이 된다면 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씨가 됐잖아. 예. 물론 정치적 욕망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정봉주 후보한테 본인 억울하겠죠. 근데 저도 뼈가 가루가 되도록 짜증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서말 닷때도 갖다 놓는 게 없는 자식들이 이게 뭐 투사인양 지랄들 하고 뭐 50만 100만 나가 지랄들 하고 꼬라지 보기 싫어요.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되잖아. 그쵸. 이 동네도 하고 뭐도 하고 바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밑가시럽죠. 이 새끼들 어디 있어 이 새끼들이 그 경상도 못할 놈들이 그 새끼들이 감히 들어가지고 민주투사 앞에서 감히 이 새끼 나불나불 그러던 B급 유튜버 따위들이 지가 민주투사했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불을 한번 질러봤어. 걔 저희들이 뭘 했어 80년대 철을 맞아봤어요. 누가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기 싫어가 밑에서 깽가리 치워서 더 뒤지게 되먹겠냐고 뭐가 쉬운 일이겠냐고 586 할 때도 내가 빈정이 상합니다.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죠? 그걸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익스큐즈 예를 든 거죠? 예를 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함께 가는 과정에서 있는 거죠. 그걸 뭐 그렇게 다 따지고 갈 것 같으면 제가 억울해서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맨날 그 어디 뭐 누구 잘못이나 야사 찾아가지고 뭐 폭로 방송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이버 레카 되는 거야. 근데 좀 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한 지금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 셀럽 유튜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몰라요, 나는. 태우 형은 또 친분 있는 또 몰라. 몰락하지 말고 다 아는 사람이면서 몰라. 아니, 그런 셀럽조차도 지금 현재 정봉주 후보를 갖다가 뭐 취재를 했다, 뭐 사실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다가 나중에 또 예전에 있던 그 바뀌는 유튜버들처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걱정이거든. 그리고 그것까지 뭐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합리적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전대가 이제 곧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들은 좀 위험스런 움직임과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되짚고 가자. 네. 정봉주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가 꼭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속 시원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또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프로 자체가 되고 빡이기 때문에 빡친 놈들인데 우리한테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빡쳐 있는데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안 빡치겠냐고. 그렇죠. 뭐 사람들이 대구에서 살아봤어? 대구에서 이 민주당하고 진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지내봤어? 왜 독립투쟁하는 마음 아닙니까? 당장 지금 박정희 집도 그러니까. 네,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대구에서 독립운동, 민주당 지지하면 독립운동화 이런 소리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 아유, 좀 하면 됩니다. 네, 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독립운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듣기 싫은 소리조차도 내가 들어야 되는 이 신현실이 내가 지금 개빡친다니까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대구만 생각하면 빡치시는 분들이 보실 것으로 추정되어 대구에서 빡친 자들이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울부짖음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현재 야권의 핵심이 어차피 민주당이니까 야권의 지도부 형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일어난 소요 사태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대구 30분 박 나기로 보내주는데. 했는데 1시간이 됐네. 예, 왜냐면 이게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 핫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박 기자가 우려하듯이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공격하지 않을까. 많이 들어와. 아무래도 형님 무병장수 하실 것 같아. 들어와. 내가 뭐 욕 한두 번 얻어먹나? 평생을 내가. 민주당 놈들도 그래. 옛날에 진보전당 한다고 얼마나 다구리를 낳았냐고 내가. 정의당. 이 자식. 정의당. 물론 정의당이 지금 자멸해버려가지고 문제지만 진보정당의 가치는 필요하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 빛과 소금처럼 있어야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못 가고 건강하게 그렇죠.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꾸 수박화돼 갑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려고 지금 이런 제도 만들고 전당대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어 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민주당이 지금 바르게 가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지금 현재는 진보당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저기 뭐고 조국 기본소득당하고 뭐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국혁신당. 그렇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만약 그래서 뭐 조금 뭐 타협적으로 나가면 조국혁신당 가만히 있겠어 발끈할 거 아닙니까? 그 조국혁신당 삐끔 나가면 민주당과도 하잖아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 성분을 보세요. 구성 성분이 그런 사람들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됐잖아. 이게 1차 정화가 끝났잖아. 역삼투. 그래 거의 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순도 99.9만 남고 다른 거는 다 소금물이다 버리자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우리가 많이 빡쳤습니다. 많이 빡쳤고 정봉주 후보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좀 이해가 된다고 하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부터 내가 한 얘기까지 다 까디면서 하나하나 자꾸 가지고 다 얘기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진보 유튜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생각이 나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새끼들만 생각하면 진짜. 같이 먹고. 근데 같이 가면 많이 저 통했네요, 네. 그게 뭐 정봉주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여러 거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다 거론하기 힘든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다 거. 젖었네. 아이고 참. 오늘 열심히 얘기해봤는데 저희는 또 곧 5회. 네. 그것도 우리 신 교수가 복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대가 끝나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당 경북도당 예전에 옛날 그 정서가 있어가 도당 위원장 하면 무지하게 높아. 도당 위원장 하면 뭐 이게 뭐 좀 거의 뭐 관찰사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영수 위원장 그리고 또 허소 위원장 이분들 모시고 좀 변화된 민주당 다양성과 또 투쟁성을 함께 결합해서 갈 수 있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25일 날 버라이어티 토크쇼. 버라이어티 할까요, 과연? 여기 남태우 배우님과 신성철 교수님의 공동 진행으로. 그건 뭐. 아우, 재밌겠어요. 근데 허소 이영수 위원장 두 분이 재밌을지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재밌어야 되는데.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진행됩니다. 뭐 딱딱한 시사 토크가 아니라요. 버라이어티. 그 사람들이 딱딱할 것 같아. 나는 분명히 내 이영수 위원장 복숭아밭에서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계곡옆 복숭아밭 이런 데서 약간 자연인하고 섞어 갖고 말이죠. 4인용 식탁도 섞고 뭐 이래가 삼시세끼 섞어 이래 하고 싶은데 뭐 예능을 못하게 하네. 이 당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또 유들들을 마사지 해주시면 그래, 그래가 뭐 이래가 저거는 고기 처먹고 나는 풀 처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박 번외편 예. 저희가 번외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현 상황이 심각하여 번외를 하게 됐고요. 예. 자, 대구박 번외편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빡치할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예, 어디에 빡치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건희다. 예, 더불어 빡치도록 하죠. 더불어 민주당에 빡치지 마시고. 예. 자, 대구박 번외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빡빡!